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리뷰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304에서 발매한 범블비 솔로 무비 버전 DLX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작년 1분기 말부터 시작해서 20년 1분기 수령으로 1년이 좀 안되게 예약 기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메카닉 계열 하나는 정말로 잘 만드는 304의 이번 제품, 이번 리뷰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아트의 모습입니다. 일러스트는 실 제품의 사진이고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 영화의 로고가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박스는 전면부 오픈식으로 내부를 미리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패키징 퀄리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듯 합니다. 좌우 뒷면은 오토볼 로고로 도배되어 있고 특별하게 볼만한 부분은 없는 듯 합니다. 구성품은 2단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핫토이 일반적인 12인치 제품군과 비슷합니다. 피규어 레이어와 베이스 레이어, 그리고 보증서와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304답게 컬러판 설명서이고 깔끔하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총 파츠, 베이스, 그리고 교체 가능한 손 7개입니다. 다이캐스트 피규어라 구성품이 간단한 듯 합니다. 파츠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파츠입니다. 플라스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파츠인데 피규어 본체의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 부피도 큰 게 엄청 가볍게 느껴집니다. 좌우 두 개의 파츠를 결합시켜 만든 파츠로 전체적으로 결합부가 좀 보이는 게 아쉽습니다. 웨더링은 역시 304답게 엄청나게 잘 표현해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도색이 없고 몽땅 회색 컬러의 웨더링만 들어가 있어서 심심한 느낌을 줍니다. 또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몰드에 비해서 탄창이 분리되는 기믹밖에 없는 게 아쉽습니다. 분리되는 탄창도 그렇게 멋있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주 탈부착하면 잘 빠지는 타입입니다. 본체가 워낙 잘 나온 터라 무기는 솔직히 많이 아쉽네요. 다음은 손파츠입니다. 손파츠 또한 특별한 몰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컬러도 굉장히 잘 나왔고 웨더링 또한 잘 나왔습니다. 핫토이사 아이언맨처럼 볼관절을 이용한 탈부착인데 굉장히 딱딱한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탈부착 시 파손 우려가 큽니다. 베이스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기둥과 바닥으로 건담 피규어 베이스와 굉장히 똑같습니다. 퀄리티는 그냥 전형인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PVC로 만들어진 모양이 있는 베이스를 좋아하는 터라 고정은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동되는 기둥의 핀으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발판에 영화 로고와 30 로고가 있는데 회사 로고가 큼지막하게 들어간 게 좀 웃긴 듯 합니다. 바닥은 무거운 피규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기둥의 뒷버튼을 내리면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출연은 몇 분도 채 안되지만 트랜스포머 프랜차이저의 진정한 주인공인 옵티머스 프라임은 엄청난 존재감을 선보였는데 304가 이걸 해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느끼지 못했었는데 확실히 피규어를 직접 만져보면 느껴지는 점이 상당히 새롭습니다. 제일 두드러지는 점은 사진과 영상으로 접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두껍고 디테일함의 밀도감이 장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재밌는 점인데 오리지널 지원 옵티머스 프라임의 모습을 녹여내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점은 304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범블비 영화의 캐릭터 제작진의 노력이긴 합니다만 영화상에서의 모습으로는 전부 알기 힘들었기 때문에 304의 피규어 판매가 한몫을 한 사실은 무시 못할 듯 합니다. 지원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저런 부분들을 녹여줘서 피규어를 보는 동안 재밌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상당히 괜찮게 나와주었고 고질적인 하자도 없을 듯 합니다. 특이한 게 피규어 전반적으로 기름을 발라 놓은 건지 만지면 만질수록 미끌미끌하네요. 제품으로 출시한 옵티머스 프라임은 지구상의 차량을 스캔한 버전으로 영화 초반부에 나온 프라임과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DLX 범블비를 소장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 제품을 구매한 건 아무래도 사이즈가 12인치에 가깝다는 말을 들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주력이 핫토이 12인치다 보니 아무래도 사이즈가 피규어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범블비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만 곧 살 것 같습니다. 핫토이 데드풀2와 사이즈 비교입니다. 정말 아쉽게 좀 작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로봇이다 보니 12인치 사람 피규어랑 같이 있으면 머리가 엄청 작아 보입니다. 핫토이 워머신 마크4입니다. 아무래도 12인치 아이언맨들과는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돼 있네요. 기대했던 사이즈보단 작지만 덩치가 한몫하는 터라 전시 시 크게 이질감은 없을 듯 합니다. 마침 TLK 범블비 LED에 사용한 배터리가 나와 바로 LED 체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뒤통수의 유격을 기준으로 머리 뚜껑을 열어주면 내부에 LED 유닛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고 얇아서 파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AG13 또는 LR44 사이즈의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근처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할 땐 LR44 사이즈가 더 구하기 쉽습니다. 방향은 버튼 기준 배터리가 바닥을 향하게 하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삽입 시 이런 모습이 되고 밝기는 크기에 비해 괜찮은 편입니다. LED 유닛을 다시 머리에 넣어주고 이마에 회색 파츠를 눌러주면 점등이 됩니다. 영화상의 고증과 비슷하진 않으나 점등과 소등의 상태의 차이가 확실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최대한 실제와 비슷하게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실제로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세한 디테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체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영화상에서는 눈동자가 있는 듯한 고증이었으나 피규어에서는 생략된 듯합니다. 목은 쇄골까지 가동 부위가 두 곳이라 좀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턱 부분이 간섭이 심해 생각보다 가동이 그렇게 자유롭진 않습니다. 어깨 윗부분의 밀도감은 정말 빼곡합니다. 몰드가 굉장히 세밀하고 뚜렷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배기구 부분의 그을림도 잘 표현되어 있고 G1 옵티머스 프라임을 연상하는 빨간 바탕, 오토볼 로고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등 쪽 또한 굉장히 디테일이 잘 살아있습니다. 웨더링은 적고 기름때가 낀 듯한 부분 도색들이 사실감을 더해줍니다. 이런 패널이 붙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재현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12인치 피규어임에도 불구하고 몰드 사이사이의 깊이감이 정말 디테일합니다. 핫토이 피규어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옵티머스 프라임 캐릭터의 공통점인 차 창문이 가슴에 위치하는 것도 잘 표현되었습니다. 기름때도 표현되어 있고 중간중간 웨더링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차 창문이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나름 잘 비치기도 합니다. 복부 부분의 녹슨 쇠 표현이나 몰드의 깊이감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팔뚝 부분의 밀도감 또한 상당한 모습입니다. 체인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스커트는 좌우 각각 세 파츠가 따로 결합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가동에도 간섭을 줄이고 디테일을 살리는 게 참 좋습니다. 전방의 스커트가 헐렁거림이 심하다는 하자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전방 스커트만 2단 볼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운이 좋지 않다면 낙지 관절이 걸릴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하반신 또한 지원 디자인을 고스란히 녹여두면서 실사판 영화의 디테일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부분은 G1 옵티머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재밌는 부분입니다. 타이어 부분은 딱딱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휠의 녹슨 쇠 느낌을 살려주었습니다. 발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큰 특징은 없어 보입니다. 가동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깨 장갑은 옆으로 2단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옆으로 90도 약간 넘게 팔을 올려줄 수 있는데 관절이 짱짱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옆구리도 같이 움직이는 게 재밌습니다. 움직이는 게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옆구리 관절 또한 준수합니다. 팔뚝은 어깨 근처에서 한번 회전이 가능하고 또 팔꿈치 쪽에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팔꿈치는 2단으로 접히긴 하나 완전히 접혀지지는 않습니다. 팔을 앞쪽으로 쏠리게 할 수 있는 내장 관절이 있습니다. 12인치 아이언맨 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기믹입니다. 몸통은 뒤로 눕힐 수도 앞으로 숙일 수도 있는데 뒤로는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앞으로 숙여주게 되면 유명한 척추 디테일이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세세하게 몰드가 파여 있습니다. 배 쪽에서 한 번 더 숙여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90도 가까이 숙일 수가 있습니다. 상체 회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정도만 구현해 준 것도 만족합니다. 복부는 밑으로 아주 약간 움직이는데 회전 시 스커트가 다 벌어집니다. 손목은 볼 관절로 안팎으로 약간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주먹진 손이 유독 가동폭이 좁은 느낌이 듭니다. 손목 볼관절 볼 헤드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손 가동 시 손파츠 내부를 긁어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몇 없는 단점 중에 베스트로 선정했습니다. 손파츠 끼울 때마다 드라이기를 써야 합니다. 허벅지 가동 시에는 스커트는 무조건 올려주신 후에 가동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고관절 내부에는 확장 기믹이 있어서 좀 더 폭 넓은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 시 골반에서 다리가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릎 앉아 자세는 이제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확장 시 다리가 옆으로 90도 이상 올라갑니다. 진정한 액션 피규어가 아닐까 합니다. 무릎 쪽도 상당한 가동 범위를 보여줍니다. 관절이 약간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자연스러운 가동을 보여주기 위해 가동 시 숨겨진 기믹들이 보여집니다. 이 기믹은 무릎을 굽혀도 빈 공간이 안 보이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발목이 유독 관절이 짱짱해서 움직이기 힘듭니다만 액션 피규어에 있어서 이건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큰 폭으로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발목에 붙여져 있는 파츠가 덜렁거리는데 생각보다 가동할 때 거슬립니다. 무기라 해봤자 총 하나밖에 없네요. 손가락이 상당히 단단해서 드라이기 없이는 착용이 힘들 것 같습니다. 사용 시 파지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총의 무게가 가벼워서 팔에 무리도 안 갑니다. 무기 착용 시 이런 모습이고 포징 잡기가 좋은 제품이라 갖고 놀기 좋은 제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무기도 본체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라 착용 시 효과가 괜찮은 편입니다.
스탠드 꼭다리는 빼서 방향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엉덩이 부분의 파츠를 분리하시면 고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기둥 길이를 조절해서 공중에 띄우는 전시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이스 무게가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에 피규어가 앞으로 넘어질 우려가 큽니다.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이며 마무리로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약가 26만 9천원에 이 정도 완성도의 피규어는 정말 드물지 않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마블뽕이 빠지는 상황이고 핫토이에서도 만족할 만한 제품이 잘 나오지 않는 마당에 3제로에서 이런 제품을 또 내주니 굉장히 반갑고 고마울 따름이네요. 기존의 하스브로나 타카라에서 내주는 변형 제품들에 비하면 거의 2~3배 정도 하는 가격의 제품이지만 개인적으로 하이엔드 제품은 한 번쯤 꼭 구매해보셨으면 합니다. 주력이 핫토이인 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핫토이가 얼굴 조형이 좋긴 하지만 피규어 전체적인 퀄리티는 돈값을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3제로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만져보시면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단점으로는 손에 묻는 기름, 베이스의 퀄리티, 가동 시 몰드의 뾰족함 때문에 손가락 통증 정도 되겠습니다. 몰드가 워낙 복잡하고 세세하다 보니 리뷰가 끝나고 손가락이 너무 아프네요. 이 제품은 진짜 영상보단 실물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